그렇죠. 자, 이제 몇 페이지 피냐면요. 5페이지. 판수로도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책은 85페이지입니다. 책은 85페이지. 불능에 분류돼 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뒤에 가면은 이제 시험의 포인트인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기본적인 것만 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판소노트는 5페이지 펴놨죠? 네, 펴놓으시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맺는데, 이 목적물이 이미 소실하고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희한한 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목적물이 이미 소실되고 없는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능이지? 자, 처음 취득은 뭐래요? 원시 취득. 처음부터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 난다고요. 오케이? 이해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뭡니까? 연세가 있는 관계로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민법은 뭡니까? 이해 위주로 가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연세가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통째로 안개가 시험 치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불능입니다. 불능.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고, 이렇게 됐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이게 535조입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무슨 이익 배상하냐면요, 실내이익을 배상합니다. 이 을이 실리한 이익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얘한테.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불능이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을이 갑에게 뭡니까? 대출을 받고 이자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서 찾아가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이 목적물 이미 부수지가 없대요. 자, 그러면 을이 갑을 죽이는 방법은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이익 달라고 했었다고요? 실내. 요 대출 같은 이 대출 금액과 이자에다가 경비 정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535조 내용이고, 자,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원시적 불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판소노트는 받고 책에 85페이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와 있죠. 자, 보시면 1번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불능한 경우. 자, 여기서 줄 거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불가능한 경우를 무슨 불능이란다? 원시적 불능. 현관펜 놓으셔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뒤에 가니까 무효이다 돼 있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핵심 단어가 원시적 불능 현관펜 유효 무효? 무효다 이렇게 되지. 무효다. 자, 예를 들면은 갑소유 별장에 대해서 을과 2020년 10월 27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날인 26일에 이미 별장이 화재로 전소한 경우, 전소가 뭐예요? 전소가 전부 불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미 불타가 소실하고 없을 때 그래도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 되고,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내용이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는 거야. 자, 그러면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5월 15일 날 박살이 났어.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 없어? 있었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으면 계약은 유효 무효야? 유효지. 근데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잖아. 그럼 그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다 말이야. 됐어요? 근데 계약 체결할 때 있었는데 뒤에 불능이 됐다. 이게 무슨 불능입니까? 이게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고요. 후발적 불능이 되면 이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해요.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됩니다. 됐어요? 원시적 불능은 뭐고?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내용이에요. 우리 파수도 돼 있습니다. 갑이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으로 봤을 때 무슨 자입니까? 채무자야. 누구라고? 채무자. 등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채권자.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러면 누가 박살냈다고? 갑이 박살낸 거야. 에? 5월 15일에 갑이 박살냈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갑이 박살내면은 이 을은 갑한테 가서 뭡니까? 뭐랍니까? 누가 박살냈어? 갑이 박살냈잖아. 그러면 이때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6월 1일 날 되면은, 자, 6월 1일 날 되면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뭐야? 채무 불이행. 아, 그렇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맞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됐잖아. 앞에서 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왜? 6월 1일 되면은 이전 등기 안 되니까 무슨 불이행이야? 6월 2일부터는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을이 갑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해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잘못이 없어. 을도 잘못이 없어.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이 위험부담이 작년에도 보시면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위험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목적물이 박살난 이유가 5월 15일 날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로 박살났습니다. 쓰나미. 자, 그러면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행이 안 되잖아.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 위험 부담이라고 부르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또 시험에 오래 나왔던 겁니다.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위험부담의 내용인데 지금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면 합니다. 이게 뒤에 가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체계. 자, 85페이지. 우리가 판서 노트를 딱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책에 있는 내용 줄 거면은 이 판서 노트의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판서 노트를 안 보면은 어떻게 돼요?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줄만 꺼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죠? 책을 읽고 제가 뭡니까? 이 책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판서 노트 나중에 나오면은 이 판서 노트가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는 거야. 아시죠? 자, 봅시다 이제.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우리가 1번 읽어봤잖아. 원시적 불능은 뭐라 했습니까? 무효 현관표 해놓고 줄 거 놨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실현이 가능했으나 자 성립 당시 계약할 당시에 실행 가능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줄 긋고 현관펜 이후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현관펜 후발적 불능이라 한다. 찾습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가능했지만 이행할 때 불능됐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유효, 무효? 세 번째 줄에 유효하다, 유효의 현관펜이시고. 그 다음에 예컨대 갑 소유 별장에 대해서 을이 2020년 10월 27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 10월 30일에 별장이 소실, 전소되었다. 그러면 체결한 후에 화재로 박살났죠? 맞죠?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는데 전부가 불능일 때는 전부 불능, 일부가 불능이면 일부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일부가 불능일 때는 밑에 가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수량 부정 일부 면실일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목적의 적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적법.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만 했던 건데 여기서 나온 거는 원시적 불능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없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고 체결할 당시에 있었는데 뒤에 불능이 됐다.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크게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갑이 잘못되고 박살내면 채무 불이행이 되면 계약 해제와 무슨 배상? 손배. 자,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지금 계약금은 반환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요 구체적인 내용, 위험 부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들어갈 때 일요일 달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목적이 이제 적법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쪽으로 오셔서 목적은 확정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되라? 이행까지 확정돼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되죠.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한다 그랬어요? 사회 통념으로 한다.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다?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은 뭡니까? 계약 체결할 때부터 무효죠?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 없으니까 무효단 말이야. 근데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는데 뒤에 불능됐다. 무슨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이게 포인트야. 됐어요? 됐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불능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적법입니다. 적법.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온다고? 적법. 적법입니다. 자, 적법입니다. 적법. 오늘 적법까지만 할 겁니다. 적법까지만. 사회적 타당성 하면 저거 30분 더 해야 되거든. 사회적 타당성이 30분 더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한다? 적법까지 하겠습니다. 적법이 뭐야? 법에 맞아야 되죠. 그 얘기야. 적법이 법에 맞아야 된다고. 우리 쉽게 이해하자고 한자로. 적법 법에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말은 강행규정 또 적을까 싶어가 6페이지라고 미리 얘기할게요. 6페이지라고 미리 얘기해 줄게. 아시겠죠? 넘기세요. 프린트 6페이지. 됐죠? 네, 그래서 또 적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작년에도 앞에 하니까 그냥 막 하니까는 막 적고 있어. 다 했는데 넘겨보면 다 했는데 아시죠? 지금 6페이지 폈죠? 표기할 필요 없어. 다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적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규?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적법입니다. 그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자, 강행규정이 있고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있는데 자, 이거 적어놔야 돼요.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이에요.
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 난다? 강행 규정이 난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적어놓으세요. 자, 적어놓으시고,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목적의 적법 나와 있습니까? 찾았어요? 자, 그럼 밑에 가서 서술에서 1번 찾았습니까? 법률행위가 성립 반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의도하는 법률행위 목적이 줄 거야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 규정, 강행 법규에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줄 껐어요? 지금 줄 껐는 게 핵심이야. 왜 줄 거라 하고 형광펜 하라고 왜 하겠어? 복습할 때 그것만 딱딱 보면 돼. 아시겠죠? 안에 내용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체 등을 다 읽어보면 그 말이 핵심이란 거 압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되셨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은 참고사항입니다. 버려. X. 자, 밑에 가서 이제 강행 규정 갑니다. 강행 규정은 정의가 뭐랬어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없는? 있는 규정. 핵심 단어가 있는이에요. 줄 꺼놓고 있는의 형광펜.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란다? 임의 규정이란다. 칠판에 적어놨죠? 이게 정의야 그냥. 자, 넘기시면 됩니다. 양갈로 2번.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배제하면 뭐라 한다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배제할 수가 없다 해줄 것이고. 자, 그러면 양갈로 2번의 핵심 단어는 강행 규정은 현관에 딱 해놓고 줄 꺼놓고 끝에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줄 겁니다. 그런데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배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의 규정 현관에 해놓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됐어요? 그거 줄 것이면 돼. 그 책을 볼 때 핵심 단어 딱딱딱딱 체크해가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 됐죠? 그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효력 규정과 단수 규정 나옵니까? 자, 이제 묶어놓고. 자, 이겁니다. 어디가 이거 효력 규정 단수요? 우리 책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판서부터 보시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행 규정 안에 효력 규정과 단수 규정 나눠지죠? 프린트 그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임의 규정이 얘기하는 게 강행 규정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시험 지문에 이 효력 규정이 나왔었어요. 시험 지문에. 단속 규정 이렇게 딱 내놨는데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은 정의가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은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단지 뭐 되는 겁니까? 처벌이 되는 것이다. 처벌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이 나옵니다? 단속 규정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내용입니다. 내용,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내용.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효력 종류.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나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허가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허가 받을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뭐가 센다?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자, 시장구속주장의 허가제입니다. 자, 그리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이라거든요. 자, 이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토지 거래 허가받지 않고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허가 없이 했을 때는 계약은 무효가 돼요. 자, 그리고 명의신탁의 약정은 뭐가 됩니까? 명의신탁의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여기 나와요. 우리 뭐 뒤에 막 쭉 있지만은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기다 한 개 더 합시다. 자,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 자, 이자 제한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자를 2000% 받은 사람이 있대요. 징역형 때리잖아. 이자 제한법에 보면은 최고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24%잖아. 24% 이상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23.98%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3.98%. 아시죠? 왜냐하면 24%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되거든. 무슨 말이죠? 뭐 때문에? 이자 제한법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한 개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자, 우리가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 받았다. 얼마? 100만 원 유효고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중개사법 시험 문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중개사법 있죠? 자, 중개사법. 어제 안 봤습니까? 중개사법. 중개사법 쌤이 좀 어려 보이죠? 네, 어려 보이죠. 저하고 한 살 어립니다. 내보다 어립니다. 40대 중반이에요. 네? 그래 안 보이죠? 네, 완전 젊은 거 보이는데 저하고 비슷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중개수수료. 자, 초과 부분은 뭐가 됩니까? 초과한 부분만 요겁니다. 초과했을 때는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만 뭐가 된다고? 무효다. 됐죠? 자, 그러면 이자 제한법에서 초과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초과한 부분만 뭐가 된다고? 무효가 비슷하니까 같이 정리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이런 것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실명법이라든지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다 이것든? 효력 규정입니다.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다. 사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좀 더 주기라 약정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을 한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던 거야. 자, 3번 나왔다. 한 개만 하면 돼. 3번.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특조법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유효. 유효가 되는데 처벌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어요. 자, 그래서 단속 규정은 뭡니까?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처벌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자,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 생략 등기 뭐야?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넘겼는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고
처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등기 전매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처분을 하는데 이 갑과 을의 매매, 을과 병가의 매매는 뭐라고? 유효입니다. 처분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21회 때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활 금지 규정은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니다. 86페이지 책에 폈어요? 자,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란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행정상의 제재는 물론이고 사법상 효과까지도 부정되는 규정이다. 사법적 효력도 뭡니까? 무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약사법, 자, 부동산 중개업법 나와 있죠? 중개수수료 상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나와 있습니까? 자, 약사법 위반했을 때 약사 자격 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매매하면은 무효. 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버리면 무효. 체크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 밑에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은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줄 거에 대해 국가가 일정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법규를 말하고 경찰 법규, 행정 법규 이런 것들은 이게 아주 판서부터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즉 뭐라고? 사법적 효력은 유효.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는 뭡니까? 유효인데 처벌되죠. 무허가 숙박업소 사는 자고 이렇게 숙박하는 행위는 유효지만 처벌은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음식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숙박업소에 숙박하는 행위는 뭐는 된다고요? 처벌은 되지만 매매 자고 이렇게 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유효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별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밑에 가서 세 번째 줄 찾았습니까?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대한, 자, 찾았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대한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는 아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뭐라고요? 유효인데 처벌만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시험의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어디 있냐면은 116페이지. 폈어요? 116페이지 3번 지문은 옵니까? 있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뭐라 했어요? 아까 유효. 처벌은 됐는데 유효랬죠? 그럼 3번 틀렸지? 19에 20일에 적어놨네요. 24일 때도 시험 나왔습니다. 그거. 19, 21, 24 나왔던 겁니다. 3번, 4번 지문. 4번 그러면 이제 1번, 3번은 O다 X다. X. 4번은요. 4번 안 물어볼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얘기하는 거지. 그 4번 옆에다가 무슨 불능 적어야 돼? 후발적 불능 하는 거지. 후발적 불능은 뭐라 했습니까?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가 아니라 유효. 4번 X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또 뭡니까? 이제 사회질서 위반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100%. 안 빠지고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 자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월요일 한다고. 5분 남았지만 아시죠? 그 내용 설명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강의 내용이 30분 정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다고? 월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달에 민법이 중요합니다. 민법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민법이 좀 돼야지 나머지가 중개사법도 좀 이해가 쉽고 등기법도 쉽고 공시법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나중에 1, 2월 달 지나도 많이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조금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